왜냐면 저는 이런 친구들이 굳이 왜 내 눈앞에 앉아있는지 모르겠지만 떠들어도 내가 아무 말 안 하는 이유 뭐냐면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이 친구보다 더 많이 떠들었어요. 맞아요. 제가 네가 내 중고등학교 봤어? 네. 근데 저는 이 당시에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였냐면요, 조용히 하고 복도로 나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 명이요, 내 얘기를 하나도 안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단 1초라도 내 말을 듣고 한 부분이라도 기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한 부분이 이 아이가 지금은 이 나이 때 원래 좀 무게 잡고 막 자존심 세잖아요. 그래서 집중해서 못 듣는 거지만 분명히 하나라도 내 얘기를 들어서 집에 가서 조금이라도 다시 되새겨졌을 때 아마 이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까불어. 난 얘들보다 더 까불었던 애들이야. 그렇던 사람도 지금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누군가를 돕고 있어요. 이 아이들은 지금은 좀 깝죽거릴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의 미래는 저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알겠죠? 우리 선생님이 아까 쌤이 잠깐 간단하게 소개했죠.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갖고 있는 선생님인데, 선생님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어떤 꿈을 꾸게 되셨는지 한번 같이 궁금한 마음으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제가 세계여행을 나가려고 준비 중이었어가지고 그때 거절했었는데 또 신기하게도 한국 들어오고 병원에 있을 때 연락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회복되면 꼭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을 만나러 왔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멀리 왔으니까 부산에서 온 만큼만 강연하고 갈 테니까 그 친구들 그 약간 표정을 보니까 선생님만 저를 너무 보고 싶어 한 것 같고 나머지 친구들은 그래 저 인간 언제 무슨 얘기하는지 좀 듣고 가자라는 표정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벽을 두고 있으면 이게 친해질 수가 없어, 맞죠? 그러니까 조금만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주면 제가 비집고 들어갈 테니까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피는 꽃, 네, 자랑스러운 한국인, 네, 안병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책을 5권 쓴 작가예요. 지금 제가 왼쪽에서 있는 책부터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 세 번째 책이고요. 최근에 한 달 전에 또 따끈따끈한 신간이 나와서 네, 이런 책을 썼고요. 그리고 이번 달 한 일주일이나 2주 지나면 또 5번째 책이 나와요. 원래 책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책을 쓰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살았길래? 어떻게 보면 저는 망나니였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였냐면 너 커서 뭐가 되겠노? 라고 했던 사람이 커서 뭐가 되어서 이제는 청소년들에게 엄마 이렇게 지내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또 오늘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유튜브도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 랩돈TV라는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네, 구독자 1명은 아니고요. 네. 한 740명 정도 있는데 좀 더 이제 구독자를 많이 늘려서 다시 세계 여행을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랩돈TV 보이죠? 강연 끝나고 네, 구독과 좋아요, 네, 지금 휴대폰 없으니까 네, 부탁합니다. 안병준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려드릴 텐데, 저는 이런 친구들을 도와주기를 위해서 세계 여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제가 직접 만났던 인도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신기하게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친구들과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닮았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부산에서도 시골 마을에서 살았어요. 시골. 그러니까 그 약간 농어촌 지역에다 보면 결혼 못하는 아저씨들이 많잖아요. 그런 아저씨들이 이제 외국인 여자들이랑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제가 이렇게 동네를 걸어다니고 있으면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 병주 지나간다. 보면 그런 애들이 지나가고 있어. 그리고 TV에 좀 힘든 지역에서 콧물 요만큼 흘리고 막 나오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만 보면 친구들이 얘기했어. 병주 지나간다. 병주 TV 나왔다.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너무 싫었어. 난 하필 이따구로 생겨가지고 한국인인데 왜 계속 동남아시아 아랍 사람들 닮았다고 할까. 그래서 제가 자랑스러운 한국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야. 왜? 어디 가면 한국인이 아닌 줄 알아요. 심지어 제가 군대를 다녀왔는데 군대 갔다 오기 전에 분명히 자주 가는 분식점이 있었어. 포장마차. 사라졌어. 아니 진짜 오랜만에 군대를 제대하고 보러 갔단 말이야. 근데 아줌마가 뭐라냐면 와 근데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저 아줌마 몇 년째 먹고 있고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살다 보면 진짜 어느 나라에서 왔냐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이 친구가 아까 전에 내보고 이 시국이 일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시국 말고 한 5년 전인가 일본에 갔을 때 딱 기미공항에서 후쿠오카에 내려서
이제 버스를 탔는데 옆에 있는 아저씨가 계속 쳐다보는 거야. 내가 한국말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10분 뒤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 와, 근데 되게 한국말 잘하시는데 저의 길 좀 물어봐도 되냐고. 아, 저 한국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어쩐지 부사 사투리 쓰던데 너무 잘 써가지고 오해했다 라고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 이런 친구들이랑 항상 비교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런 애들이 싫었고 만나기는 싫었고 재수 없었어. 그런데 TV에서 어느 날 이런 사진을 보게 돼요. 혹시 친구들이 이런 사진 본 적 있어요? 네. 본 적 있어? 사진은 안 해도 동영상. 동영상? 뉴스에서? 뒤에 선생님은 아마 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있는 친구들은 잘 못 봤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케비 카터라는 작가가 이 사진을 찍고 얼마 뒤에 자살을 했어. 어머? 왜 자살을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어. 야, 너는 어린아이가 엎드려 있는데 사진이나 찍고 뭐 하는 짓이야? 너가 인간이야? 너는 악마야? 인정. 넌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는 일부분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야. 실제로 케빈 카터라는 분이 사진을 찍고 어떻게 했냐면 독수리를 바로 쫓아냈어. 그리고 몇 분 뒤에 엄마가 이 아이를 안고 다시 이동을 했단 말이야. 근데 엄마가 이 아이를 이 바닥에 놔둔 이유가 뭔지 알아? 그냥 무거워서 잠깐 놔둔 거야. 그런데 케빈 카터가 이 사진 찍을 때 어떤 심정이었냐면 사진 찍고 밑에 글을 적어놨어. 독수리를 쫓는 게 먼저였을까? 사진을 찍는 게 먼저였을까? 그런데 이 사람의 지금은 뭘까? 사진작가야. 그러면 사진을 찍어야지만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런 사건을 알 수 있을까 모를까? 혹시 마틴 루터 킹이라는 사람 알아요? 아니요. 진짜 몰라? 네, 아직 없죠. 마틴 루터 킹이라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셔. 아. 근데 그분이 흑인들의 자유를 위해서 운동하신 분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분이 막 운동하고 있을 때 한 기자가 막 뛰어가다 한 아이가 넘어졌어. 그랬더니 그 기자가 한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줬어. 잘한 짓일까 못한 짓일까? 잘했죠. 엄청 잘했지. 그런데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뛰어와서 고함 질렀어. 당신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랬더니 사진기사가 놀랬어. 아니, 내가 좋은 일 했는데 왜 뭐라고 하시죠? 당신이 이 한 아이의 손을 잡아주면 이 한 아이는 일어날 수 있겠지만 당신이 이것을 생중계로 전 세계에 보여주면 수많은 아이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거라고. 당신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역할이나 충실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케빈 카터가 사진 찍는 게 잘한 짓이에요 못한 짓이에요? 이 사람이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사진을 받고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해요.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구나.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생각했어요. 과연 이 아이와 나의 차이가 뭘까? 가족이 있을 거고 둘 다 아이야. 지금 저예요. 저 어렸을 때인데 차이점은 빈민가에서 태어났다는 거, 조금 잘 사는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거, 우리는 경제 대국이라는 거, 저들은 가난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 진짜 어처구니 없게 다 똑같지만 몇 가지만 달랐어요. 근데 지금도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15번째 20자 안에 들어가는 부자야. 그런데도 더 잘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지 정말 입을 거 마실 거 먹을 게 없어서 발버둥 치는 나라는 아니잖아. 맞죠? 그래서 내가 들었다 생각하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가 좀 가졌다라면 이걸 조금만이라도 이 사람들을 도와주면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넘어가면서 부자를 꿈꿔. 부자를 꿈꿨는데 어떤 부자를 꿈꿨냐면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이 사람 누군지 아직 아는 사람? 빌 게이츠요. 맞아, 빌 게이츠. 역시. 빌 게이츠 아저씨가 컴퓨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 혹시 컴퓨터 있는 사람? 다 있지? 혹시 PC방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는 사람? 여기 있는 두 명은 PC방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는데 이 아저씨가 아니었더라면 PC방도 안 생겼을 거야. 그럼 이 앞에 있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오버워치, 배그 이런 게임들이 많이 안 퍼졌을 거지.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검색을 해봤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일까? 그때 나왔던 아저씨가 빌 게이츠 아저씨였어.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내 꿈이 뭐였냐면 빌 게이츠를 능가하는 부자가 되자. 그래서 빌 게이츠의 특징을 찾아봤어. 빌 게이츠의 특징이 뭐였냐면 이 혹시 왼쪽에 있는 아저씨 누군지 아는 사람? 모르겠어요. 혹시 페이스북 해? 네. 페이스북 만든 아저씨야. 아. 마크 주크버거야. 이 가운데 있는 아저씨 누군지 알아?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스티브 잡스, 애플을 만드신 아저씨야. 아까 말한 것처럼 맨 끝에 있는 아저씨는
개인 컴퓨터를 만든 아저씨인데 이 세 명이 공통점이 있어. 혹시 공통점이 뭘까? 만들었습니다. 부자 이전에. 거지. 거지는 아니었어 전부 다. 딱거지. 딴 거지도 아니었어. 어느 정도 하는 집안이었어 전부 다. 장애. 장인의 전부 다 멀쩡해.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두 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는 뭐냐면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었던 분들이야. 두 번째는 뭐였냐면 대학교를 자퇴했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꿈이 뭐였냐면 첫 번째 책을 많이 읽었던 것도 꿈이 아니었어. 두 번째 뭐였냐면 나도 그러면 이 사람들처럼 대학생이 되면 자퇴를 해야지 꿈을 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부터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여기 있는 강사님의 꿈은 자퇴였어. 대학교 2학년만 되면 자퇴를 해야지. 왜냐면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된 것처럼 나도 자퇴만 되면 부자가 되어 있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군대를 제대하고 그리고 다시 대학교로 복학을 했어. 대학교 2학년이 된 거지.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학교를 갔어. 그리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있는데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내가 나온 학교는 부산에 있는 대학교인데 재무부동산학과야. 부동산을 공부하는 학과인데 부동산은 돈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 얘들아, 너희들이 생각하는 부자는 뭐니? 얼마 정도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해? 10억? 조요. 몇 10억? 조요. 조요? 네, 조 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1조, 2조, 뭐 10조, 100조, 몇 조? 미국에서 10조 뭐 10억도 있습니다. 이런 아까 보여줬던 아저씨들 다 10조 넘게 갖고 있는 아저씨들이야. 그 정도는 돼야지 부자다. 큰지? 우리 선생님 친구들도 얘기하기 시작했어. 1억이요, 2억이요, 10억이요. 그랬더니 교수님 이런 얘기했어. 야, 너희는 요즘 10억 갖고 무슨 부자라고 얘기하냐고. 10억도 아무것도 못한다고. 왜냐면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포항은 내가 몰라서 그냥 서울이랑 부산 얘기할게. 부산 해운대에 있는 집을 사더라도 10억이면 돈이 하나도 없어져. 집만 샀는데도. 그러니까 10억을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근데 난 맨 앞자리에서 여기 있는 이 친구처럼 엄청 까불까불하게 앉아있었어. 이렇게 맞아요. 지금 까불까불한 거야. 근데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야, 그 건방지게 앉아있는 애 그때 이렇게 앉아있었단 말이야. 다리 풀고 너 한번 얘기해봐. 그래서 저요? 그래서 일어났어. 일어나라는 말도 안 했는데 니는 어떻게 생각해 부자에 대해서? 그때 내가 왜 그런 말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뭐라고 했냐면 교수님 잘 들으세요. 전 세계 10%만 대학을 간대요. 전 세계 10%만 하루에 2끼를 먹는데요. 전 세계 10%만 하루에 2,000원 이상을 쓸 수 있대요. 전 세계 10%만 대학을 선택해서 올 수 있대요. 교수님 저는 오늘 아침에 게을러서요 밥을 못 먹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 강연이 끝나면 점심을 먹을 거고요. 저는 지금 차는 없지만 버스 타고 학교로 왔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돈을 내고 대학교 다닐 수 있을 만큼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전 세계 10% 안에 들어가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교수님 박수를 쳤을까 뭐라고 했을까요? 이런 미친놈. 어떻게 알았어? 야, 이 미친놈이 다 있냐고. 여자애들 잘 들어라. 이런 남자랑 결혼하면 패가 망신한다. 그런데 그 말을 교수님은 까먹었어. 왜? 지금도 1년에 한 번씩은 찾아가요. 교수님 그때 기억나요? 라고 물어보면 야, 내가 언제 그랬는데. 여자 교수님이거든요. 아, 나 그런 적 없다라고 교양을 떠세요. 근데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날 교수님은 까먹었고 나랑 같이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다 까먹었을 거야. 수업을 마쳤는데 친구들이 다 일어나서 식당으로 가기 시작해서 밥 먹으러. 근데 쪽팔려서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리고 앉아있었어. 그리고 생각했어. 와, 나는 여전히 말만 잘하는 놈이구나.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24살 되면 자퇴를 한다고 꿈을 꿨는데 나는 지금 자퇴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지?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구나.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실험을 했든 공장을 만들었든 사업을 하든 주식을 하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나 아무것도 안 했구나.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과연 내가 진짜 부자가 되었을 때 누군가를 도울까?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어나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봤어. 그래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얼마 있었냐면 얼마 있었을까? 1,000원. 너 나를 너무 거지로 보는 거 아니야? 나도 아니 너무 부자로 보는 거 아니야? 5,000원. 2,000원. 2,000원 2,000원 있었어. 그래서 2,000원을 야, 2배가 많은 거잖아. 그래도 2배 부자야. 1,000원보다는 2,000원이. 빼빼로 2개 살 수 있어요. 그 빼빼로 2개 다 살 수 있잖아. 그리고 2개를 가지고 매점에 가거나 식당에 안 갔어. 어떻게 했냐면 일단 학교에서 나왔어요. 2개당 890.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학교로 내려왔는데
내가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가진 것부터 나눠보자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 2,000원으로 누굴 도와줄 거라 생각했는데 지하철 앞에 노숙자 아저씨가 앉아있더라고. 근데 그 아저씨를 유심히 봤어. 근데 그 아저씨가 양말이 없었어. 그래서 편의점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양말 한 개 사왔어요. 그리고 그 아저씨 앞에 똑같이 쪼그려 앉았어요. 그리고 아저씨한테 돈바구니에 돈 넣어주는 게 아니고 양말 넣어줬어. 근데 보통 쨍그랑하거나 돈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야 되잖아.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니까 아저씨가 참 고개를 들까 말까 의심을 하더라고. 근데 하도 안 가니까 이 아저씨 고개를 들었어. 나랑 눈이 마주쳤어. 아저씨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나 진짜 또라이인 것 같아. 아저씨는요 이렇게 바닥에 엎드려서 구걸을 해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저씨는 존경하는 사람이고요. 아저씨는 아저씨 스스로 돈을 벌어야지 여기 앉아있으면 뭐 하세요? 지금 아저씨가 오늘은 엎드려서 누구한테 돈을 구걸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젠가는 아저씨가 다시 일어나셔서 스스로 돈 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저씨, 그러니 아저씨는 존경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아저씨를 축복해요. 그리고 그 아저씨랑 눈을 마주쳤어요. 그 아저씨가 또 뭐라 했을까 나한테? 무조건 또라이라고 하지마. 그 아저씨가 한동안 내 눈을 쳐다봤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리고 나는 그 아저씨한테 인사를 하고 올라가면서 저도 눈물을 조금 흘렸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내가 건방지게 부자가 돼서 돈이 진짜 많이 생기면 누군가를 돕는다고 얘기했는데 진짜 누군가를 돕는 거는 돈이 아니었구나. 마음이었고 이 사람에게 감정을 전달해 주는 거구나. 이 사람은 오늘 내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10만원 이상 구걸해서 얻었을 거야. 아니 20만원 30만원 더 많이 얻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고개를 들고 고맙다고 한 이유가 뭘까? 처음으로 인간의 따뜻한 감정을 느끼고 오랜만에.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했던 거는 돈이 아니라 감정이지 않았나. 그런데 제가 그 아저씨한테 2,000원을 줬지만 내 전재산 여전히 나 부자가 되지 못했어. 그러면서 세계 여기저기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빈민가도 많이 가고 이것저것 많이 활동을 했지만 여전히 부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3학년 때 한영이 책 선물해줬어. 어떤 책이 선물해줬냐면 이 책이었단 말이야. 생일이었어. 생일이 언제였냐면 11월 22일이었어. 근데 이 형이 나한테 책을 주면서 뭐라 했겠냐면 병조야 생일 축하해. 너가 책을 좋아한다는 소식을 듣고 책을 선물해줘. 병조야 그런데 네가 책을 좋아한다 했는데 내가 책을 좋아한다 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책을 선물해줬는데 단 한 명도 책을 읽는 거 못 봤어. 너는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 여기 보이지? 병조에게 이 책이 큰 선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축복한다 하면서 책을 줬단 말이야. 근데 이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무리 바쁜 사람도 하루에 48분의 시간을 낼 수 있대. 오전에 48분, 오후에 48분 이렇게 48분에 2번의 시간을 내면 아무리 바쁜 사람도 하루에 한 권의 책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3년 동안 1000권 읽으면 인생이 바뀐대. 그래서 난 대학교 4학년 때 친구들은 스펙, 토익, 토플, 자격증 공부할 때 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난 내년에 대학교 4학년을 내는데 그러면 진짜 인생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내가 한번 책을 읽어보자. 그래서 나는 2014년 11월 22일 날 책을 선물 받았댔잖아. 그래서 원래 결심은 새해 1월 1일부터 해야 되잖아. 그래서 2015년 1월 1일부터 결심을 해요. 그럼 2017년 12월 31일까지 매일 한 권씩 3년 동안 1000권을 읽어보자. 그래서 여기 보이죠? 페이스북에 올렸어. 3년 1000권 읽기 한번 도전해보자. 저요. 그래서 2015년 1월 1일 보이죠? 이렇게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 1월 4일 이렇게 매일 한 권 한 권 읽었던 거를 올리기 시작했어. 이랬더니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친구들이 지나가다 물어봐. 야 병주야 너 책 읽는다며? 몇 권 읽었어? 나 15권. 오늘 1월 22일인데 7권 어디 갔어? 지는 한 것도 안 읽으면서 꼭 내가 몇 권 읽었는지 물어봐. 그리고 3월달에 다시 학교를 갔을 때 내보고 미친놈이라고 했던 교수님이 야 병조야 네 요즘 책 읽는다면서 네 몇 권 읽었노? 3월달에 계약했으니까 못해도 70권 정도 읽었어야 돼. 지금 50권 정도 읽었습니다. 야 20권 어디 갔노? 그 교수님은 항상 날 끌고 네 근데 병조 혹시 너 이 책 읽어봤어? 아니요. 야 책 읽는다는 놈이 이것도 안 읽어봤나? 이렇게 나를 끌었어. 그럼 보통 학생 같았으면 쥐가 뭔데 나한테 뭐라 하지? 라고 생각할 텐데 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책 읽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어야 된다고 수업 끝나고 바로 도서관에 뛰어갔어요. 그리고 그 책을 빌려왔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교수님한테 교수님 지난주에 저한테 이 책 읽으려고 물어봤죠? 다 읽었습니다. 책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던데 교수님이 왜 읽으랬는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야 대단한데 그럼 이 책 읽어봤어? 아니요. 그러면 또 칭찬해주면 되는데 야 이 책도 안 읽어봤어. 그럼 난 다시 도서관으로 뛰어가. 그리고 난 다시 그 책을 빌렸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뭐라 했을 때 쥐가 뭔데라고 하면 발전이 없어.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내가 안 하고 있네. 나의 단점을 얘기해줬으니까 내가 고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 때문에 3년 동안 1000권 읽는 거를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었어. 그렇다면 내가 3년 동안 몇 권의 책을 읽었을까요? 500권보다 많이 읽었어요. 3년 동안. 300권. 어? 300. 야 500권보다 많이 읽었는데 300권이 나와요. 700권 1000권보다 못 읽었어요. 저는 3년 동안 947권의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 3년 1000권 읽기 도전을 했는데 성공일까 실패일까? 실패. 이거 아니지? 실패했어. 맞지? 분명히 실패지? 근데 봐봐 947권의 책이면 많이 읽은 거야 작게 읽은 거야? 적게 진짜 많이 읽은 거지? 근데 봐봐 결과는 실패지? 그럼 내가 실패할 거니까 뻔한 결과는 실패야. 안 도전하는 사람은 실패하니까 실패할 거라는 생각에 도전 자체를 안 했더라면 책을 100권이라도 읽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요. 근데 내가 도전을 실패할지언정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니까 몇 권 읽었다고? 947권의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알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내라는 사람이 뭐 가능하겠어? 이거 해봤자 안 될 건데 라는 생각하고 도전 안 하면 한 권도 못 읽어. 그런데 도전했더니 947권의 책 읽었는데 지금도 혹시 대한민국 20대가 1년에 평균 책을 몇 권 읽는지 알아요? 2권은 아니야. 3권. 3권, 니 뭐 내가 경매해? 4권. 4권은 아니야. 5권. 5권까지도 아니야. 7권. 7권도 아니야. 1권. 1권? 아니야. 0권. 아니야. 8권. 우리 뭐 3명만 수업하냐? 10권. 8건. 아 8권. 근데 IQ 준단 말 없었어. 네, 8건. 방금 얘기하려는데 네가 너무 빨리 얘기했어. 난 졸랬는데. 왜 그래요? 네가 너무 빨랐어. 1년에 평균 8권 읽는데. 그러면 봐봐. 대한민국 20대, 내가 20대 때 이거 도전을 했잖아. 20대 때 나 말고 다른 친구들은 3년 동안 많이 읽어봤자 24권이야. 그러면 24권이면 947권이면 그 친구들보다 몇 배 많이 읽은 거야? 30만. 1000배? 약 20배 이상 많이 읽은 거야. 아까 내가 말했던 빌 게이츠 아저씨 있잖아. 빌 게이츠 아저씨는 대학교를 중간에 중퇴하고 자퇴하셨어.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하버드 대학교 졸업장이 아니라 하버드 대학교 졸업을 못 하셨는데 명예 졸업장을 받으셨어. 하버드 대학교 졸업장이 아니라 내가 학창 시절에 읽었던 우리 동네 도서관의 책들이다. 실제로 빌 게이츠 아저씨 동네에 작은 도서관이 있었어. 빌 게이츠 아저씨는 그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었대. 그럼 몇 권 읽은 거야? 못해도 10,000권 이상 읽은 것인 거야. 그 10,000권이 지금의 빌 게이츠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나도 10,000권을 읽다 보면 빌 게이츠 아저씨처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빌 게이츠만큼의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들이에요. 인스타에 다 올렸어요. 다까지는 아니고 한 300권 정도 올렸을 거예요. 여기는 일부분만 올린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 이런 얘기를 해. 너는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데 읽은 거 다 기억해? 아니 기억 못해. 아니 기억도 못하는데 왜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어? 책 재밌어? 아니? 그래 재미있지도 않는 책을 왜 이렇게 많이 읽었어? 얘들아 혹시 학원 다녀? 3명? 네. 학원 가는 거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니 방 안 좋댔잖아. 근데 안 좋은 학원을 왜 매일 가? 그니까. 그니까. 왜 나 그래? 좋아서 자 그럼 다르게 물어볼게. 다른 친구들한테. 자 친구들 밥 먹는 거 다들 좋아하지? 네. 자 그 물어볼게. 지난주 수요일날 점심시간에 뭐 먹었어? 안 먹었는데? 그거는 반말이고. 안 먹었어요. 갑자기 너무 친해졌잖아. 그래 제육볶음밥. 제육볶음 확실해? 확실해? 제육덮밥. 제육덮밥? 그러면 2주 전에 금요일날 저녁으로 뭐 먹었어? 봐봐 2주 전에 나는 뭘 먹었는지도 기억 못하는데 밥을 먹었어.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 할까? 너는 먹었던 거 다 기억도 못하면서 왜 밥을 먹어? 내가 꼭 모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아니에요. 내가 책을 읽고 뭔가를 하는 것은 나에게 자연스럽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야. 혹시 친구들 그런 얘기 들어봤어? 콩나물에 물을 주면 콩나물은 어떻게 될까? 죽어요. 죽으면 물을 왜 줘? 살지. 콩나물 물 줄 때 보면 물이 쭉쭉 빠져. 쭉쭉.
근데 콩나물이 물 부으면 물이 쭉쭉 빠져야지만 콩나물이 자라. 그런데 물은 계속 빠지고 있잖아. 근데 물이 빠질 거 알고 콩나물에 물을 안 주잖아. 그 콩나물 어떻게 될까? 죽어요. 죽어 썩어. 그런데 물을 주면 쭉쭉 빠지지만 물을 계속 주잖아. 그러면 어느 순간 갑자기 콩나물이 자라고 있어. 그것처럼 책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내가 필요할 때 기억나게 할 때가 있어. 장난을 많이 쳤던 나도 지금은 책을 많이 읽고 여행을 다니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는 인도에서도 강연을 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강연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좀 떠들고 공부 못하고 아무것도 안 중요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떤 행동을 조금이라도 실천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학교 성적은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엄마는 교회 가서 기도했고 우리 담임은 절에 가서 기도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내 성적은 대학교를 갈 수 없는 성적이었어. 왜? 수능을 치는데 영어 듣기를 치는데 친구들 학교 영어 듣기 치잖아. 영어 듣기를 치는데 1번 문제부터 안 들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만약에 3번이 답이면 난 어떻게 할 줄 알았냐면 주변에 있는 고3 친구들이 3번에 마킹할 줄 알았어. 그러면 박자 맞춰서 답을 적으려는데 와, 이 야근 놈들이 5번 다 듣고 문제를 마킹하니까 답이 몇 번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렇다고 이렇게 뒤에 볼 수가 없잖아. 근데 2번 문제도 똑같이 5번까지 다 듣고 마킹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영어 듣기도 안 들리지, 답도 모르겠지. 어떻게 했냐면 3번 문제부터 다 찍었어. 그리고 엎드려서 잤어. 그리고 4교시 4회 영역 시험을 쳐야 되는데 잠이 덜 깨가지고 4과목을 치는데 2과목을 잤어. 그냥 안 치고. 그리고 나머지 2과목을 쳤는데 잘 쳤을까 못 쳤을까? 너무 잘 알고 있다. 못 쳤어. 그래서 수능 치고 자살하고 싶었어. 왜 자살하는지 알겠더라고. 내처럼 공부를 하나도 안 했던 나도 자살하고 싶은데 정말 목숨을 다해서 공부했던 애들 얼마나 자살이 하고 싶을까. 그래서 나는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또 아무 생각 없이 놀았어.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담임 선생님의 호출로 학부모들끼리 그 간부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는 시간 있잖아요. 엄마한테 오라 했어. 근데 엄마가 안 간댔어. 담임 선생님이 뭐랬냐면 병정어머니 정신이 있냐고, 병정 성적을 말하고 안 오시면 어떡하냐고, 빨리 오시라고. 근데 우리 엄마는 참 특이했던 게 우리 엄마는 교회를 다니고 절에 다닌댔잖아. 이분은 수능 칠 때 절에 가서 빌어. 우리 엄마는 교회 가서 빌어. 근데 엄마가 뭐랬냐면 저 지금 전도해야 돼서 못 간다고. 그 선생님이 병정어머니 제정신이냐고, 병정 성적인데 무슨 전도를 하시냐고,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엄마가 오셨어. 근데 다른 아줌마가 10명 넘게 앉아있었어. 근데 엄마가 들어가니까 담임 선생님이 우리 엄마가 앉기도 전에 뭐랬냐면 병정어머니 이 병정 성적을 봐라고, 갈 수 있는 대학이 없다고, 이래가지고 뭐 병정 뭐 커서 뭐가 되겠냐고. 근데 우리 엄마가 뭐랬냐면 여기 계시는 학부모님들 선생님 조용히 해보세요. 잠깐만 저를 봐주세요. 이거 다 갑자기 집중있는 거야. 잘 들으세요. 우리 병조는 대학교 성적으로 좌지우지 될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우리 병조는 크게 될 사람이지 대학교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될 사람이 아니니까 5년 10년마다 우리 병조가 어떻게 달라질지 확인해 보시라고.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아무 말도 못 하셨어. 10년 뒤 나한테 너 커서 뭐가 되겠니라고 우리 엄마한테 얘기했던 그 사람은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셨어. 10년 뒤 나는 고3 친구들한테 무대에서 이런 얘기했어. 너희 커서 뭐가 되겠니? 나는 커서 뭐가 되겠니라는 얘기를 들었던 학생이야. 그런데 난 지금 너희들한테 강연을 하러 왔어. 고3 너희 친구들아, 수능 못 쳤지? 고개 숙일 필요 없어. 너 좋은 대학교 못 가지? 위축될 필요 없어. 너한테 말해줄게. 넌 커서 뭐가 될지를 상대방한테 묻지 말고 너한테 물어봐봐. 넌 커서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분명히 10년 전에 커서 뭐가 되겠니라고 얘기했던 저는 동창들 중에서 아무도 모교에서 강연을 못했는데 저는 모교에 가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커서 이렇게 되자, 대학교가 중요하지 않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습은 별로 안 중요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책 읽었던 내용 당연히 기억 안 나요. 그런데 어떤 책은 기억하고 싶은 책이 있고 재밌는 책이 있고 중요한 책이 있고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책이 있지. 어떻게 했냐면 블로그에 책 리뷰를 남겼어요. 하나 책 리뷰를 남기기 시작했는데 몇 개를 남겼냐? 약 300번의 책 리뷰를 남겼어요. 947권 읽었댔죠? 약 300번이면 3권 중에 한 권은 책 리뷰를 한 거예요. 책 리뷰를 하기 위해서는 2시간이 걸려요. 그럼 매일 밤 저는 책 하나씩 정리한다고 책 리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책은요 저자만큼 그 책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때 느꼈어요. 아, 책을 읽는다는 것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어야 되는 책도 있고 작가만큼 책을 읽어야 되는 책도 있고 그리고 내 꿈과 내 비전을 위해서는 10번 20번 읽어야 되는 책도 있구나라는 깨닫게 되는 과정이었어요. 947권 읽으면서. 이거는 누군가한테 배운 게 아니라 몸소 내가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산만해. 지금 내가 최대한 정중하게 앉아서 강연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설치면 제가 더 설칠까봐. 그래서 저는 독서 습관을 잡기 위해서 3가지를 포기했어.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영화 보는 걸 포기했어. 눈 뜨고 할 거 쓰면 영화를 확인해봐. 이거 재밌겠는데? 하고 조조 영화를 보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영화를 보러 가려면 영화가 최소한 2시간 하잖아. 가는데 30분, 오는데 30분, 3시간 걸리잖아. 그럼 또 영화 보러 나가면 혼자 보러 갈 때는 상관없지만 누구랑 같이 보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 최소한 4시간이 걸리더라고.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1년 동안 영화를 한 편도 안 봤어요. 독서 습관을 잡기 위해서 포기했던 거 2번째. 스타벅스 가는 걸 포기했어. 스타벅스 중에서 그린티 프라푸치노라는 음료수가 있어요. 그 음료를 하루에 2잔씩 마셨어요. 지금 말이 많잖아. 그때는 더 많았어. 어느 종류였냐면, 친구 그런 말 들어봤어? 진짜 말 많은 사람한테 니는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 입만 동동 뜬다고. 나는 그런 얘기 안 들었어. 니는 물에 빠지면 엉덩이만 동동 뜰 거래. 왜 엉덩이만 동동 뜰까? 아니, 엉덩이가 가벼운 것도 있겠지만 언니 차 있어요? 하도 말 많으니까 니는 지나가는 물고기 잡아서 얘기할 놈이라고. 이런 얘기 들었단 말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독서 습관을 위해서 포기했던 게 뭐냐, 2번째 스타벅스였어. 스타벅스를 왜 포기했냐면, 내가 왜 하루에 그린티 프라푸치노 2잔 마셨을까? 눈 뜨면 영화 안 보면 카페를 가. 그 친구들을 부르잖아. 2시간 3시간 동안 떠들고 놀아. 그리고 점심을 먹어. 다시 걔 가고 나면 다른 애 불러서 카페에 또 3시간 4시간 떠들고 놀아. 그러니까 너무 말 많으니까 책 읽을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2번째로 포기한 게 뭐냐면 1년 동안 스타벅스 가지 말자. 그래서 스타벅스를 1년 동안 안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눈을 뜨면요 10시 11시에 아침 겸 점심을 먹고 동네에서 제일 싼 카페를 찾았어요. 그래서 제일 싼 카페에 11시에 들어가요. 11시부터 카페 문 닫을 시간까지 책을 읽었어요. 왜? 저녁도 안 먹고. 너무 배고픈 날에는 7시에 나와서 밥을 먹으러 가고. 3번째로 뭘 포기했냐, 쇼핑을 포기했어요. 저는요 남포동이라는 곳에서, 부산에 혹시 남포동 가본 사람? 몰라요. 남포동 들어본 사람? 몰라요. 남포동이라는 곳이 있다면 자갈치 시장 혹시 들어봤어? 몰라요. 자갈치 시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쇼핑을 하러 갔어. 그리고 맨날 인터넷 쇼핑을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다 포기하고 저는 카페에 가서 책을 읽다 보니까 독서 습관이 좀 잡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00권 읽었을 때, 100권을 언제 읽었냐면요 2015년 4월 22일인가 12일인가 122일 되는 날 100권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부산에 미라클 팩토리라는 독서 단체가 있어. 그 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가 왜 책을 100권 읽었는지 강연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저는 이 단체에서 내가 왜 100권을 읽었는지에 대해서 강연을 해줬고, 이 강연했던 기회를 통해서 저는 이 단체에서 독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고, 독서 강사로 활동하다가 몇 개월 뒤에 이 단체에 이사가 됐어요. 이사가 되어서 3년 동안 여기서 일을 하다가 작년 1월 1일 날 그만두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독서 강사가 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 아니면 독서 관련된 학과를 나와. 그런데 100권 정도만 읽으니까 독서 학과 나갈 필요도 없고 자격증 공부할 필요도 없더라고. 100권 정도면 누군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실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독서만 했던 것뿐만 아니라 여행을 진짜 많이 갔어요. 저는 20대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20대니까 20개국을 한번 여행해보자. 그래서 실제로 20대 때 20개국 여행해봤어요. 미국, 프랑스, 영국, 이태리,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우즈베키. 인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우즈베키.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 뭐 이렇게 다 포함해서 20개국 넘게 가봤어요. 그러면서 여행을 하면서 그냥 했던 게 아니라 10번 정도는 좋은 데 갔지만 10번 정도는 어디 갔냐면 빈민가를 가봤어. 내가 진짜로 아이들 돕는 걸 좋아할까? 내가 어렸을 때 케미카트의 사진을 보고 저는 아이들 돕고 싶다는 꿈을 꿨는데 내가 진짜로 그런 걸 좋아할까? 실제로 빈민가를 가봤어요. 그러면서 느꼈어요. 나는 진짜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아이들에게 도서관을 지어주고 학교를 선물해주고 집을 지어주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곳에 찾아가서 아이들과 함께 노는 걸 진짜 좋아하는 걸 알게 되었어.
그러니까 내가 앉아서 책만 읽었더라면 내가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알게 됐을까 몰랐을까?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오늘 부탁하고 싶은 건 두 개야. 진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들을 실제로 해보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저는 진짜 많은 빈민가를 찾아가 봤어요. 그러면서 여행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나의 존재의 가치도 알게 되었고, 아, 나는 진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나는 누군가가 좋을 때 제일 행복하구나. 나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구나. 그리고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배웠어. 내가 한국에 오면서 다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국 사람들은 너무 바쁘게 살아가. 뭐 빨리 엄마가 뭐 빨리 준비해라, 학교 가야 된다. 뭐 조금만 더 늦으면 야 빨리 준비해라, 학원 가야 된다. 직장인들도 야 빨리 준비해라, 회사 지각한다. 일을 하면서도 야 이대리 박대리 빨리 안 해? 우리 너무 빨리 익숙해져 있는데 진짜 빨리 해야 되는 게 중요할까? 한 가지를 덜 하더라도 내가 진짜 해야 될 핵심적인 한 가지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뭘까?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빈민가 친구들을 돕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보여줄게요. 저는 지금은 책도 쓰고 책도 읽고 빈민가를 돌아갔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마흔 곳을 돌아가는 강연을 하고 있어. 왜 나눔을 하는지, 왜 책을 읽었는지.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남들이 안 하는 활동을 조금만 하잖아. 그 이슈가 돼요. 이슈가 되면 뭔가 기회가 생겨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는 똑같은 일들을 걸어 나가다 보면 기회는 줄어들어. 지금 봐봐. 좀 이따 고등학교 갈 거지. 좀 이따 대학교 갈 거지. 좀 이따가 토익 토플 공부할 거지. 좀 이따가 취업할 거지. 그러면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 근데 지금 한번 다시 생각해봐. 내가 진짜 잘하고 좋아하는 게 뭘까? 내가 그거를 지금부터 제대로 책을 읽고 유튜브 영상 찾아보면서 지금 내가 그거를 제대로 공부한다면 내가 그 분야에 자격증 하나 없지만 전문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 부분에 특허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다니까? 지금 유튜버라는 거,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죠? 지금 유튜브에 수많은 사람들이 허팝 알지? 허팝이 연구원이야? 아니잖아. 근데 허팝 연구소라는 걸 자기가 만들어서 실험하기 시작했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소장이 되었고 많은 실험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좋아요랑 구독이 눌려져서 수입이 들어오잖아. 만약에 허팝 아저씨가 유튜브라는 게 없었더라면 또라이라니까. 내가 만약에 허팝 아저씨야, 집에서 자 오늘은 솜사탕으로 침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엄마한테 듣자마자 야 이놈아 지금 나이 30이 돼가지고 무슨 솜사탕으로 침대를 만드는 거고, 자 오늘은 비가 오는데 이 빗물을 받아서 수영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엄마한테 듣자마자 야 물에 빠진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자격증을 따야지. 그런데 이제는 기회가 다양해졌다니까. 여러분들이 봐봐, 잘 먹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유튜버로 돈을 벌 수 있다니까. 내가 봐봐, 여행을 좋아해. 봐봐, 내가 두 가지 보여줄게. 여행을 좋아해. 떡볶이를 잘 만들어. 나는 좋아하고 잘하는 게 여행이나 떡볶이지. 나는 어떻게 하겠냐면 전국에 있는 떡볶이집 여행을 하겠어. 유튜브 찍어다니면서. 그리고 전국에서 제일 맛있다는 떡볶이집을 다 찾아가고 아직까지 맛있는데 발견 안 된 집이 있겠지. 그런 집을 내가 찾아서 리뷰를 하겠어. 그리고 진짜 맛있는 집은 10번이 술먹고 찾아가서 사장님한테 말하겠어. 어떻게 만드는지 좀 알려달라고. 그리고 그 레시피대로 집에서 만드는 영상 유튜브로 한번 찍어보겠어. 그리고 내가 만약에 떡볶이집을 만들면 장사가 잘 될까 안 될까? 그리고 내 유튜브 영상들 많은 사람들이 봐줄까 안 봐줄까? 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꿈을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또 부산에서 포항을 온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하는 이런 얘기들은 많은 10대들이 들으면 아직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 사실 제 강연은 대학생들한테 하면 제일 많이 이해가 돼. 왜? 좀 살아봤으니까. 같은 20대를 걸었으니까. 근데 친구들은 지금 많이 가슴이 안 울릴 수도 있고 많이 안 와닿을 수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 2년 3년 지나잖아. 내 강연이 다시 생각이 날 거야. 그때 이 강연을 고이고이 접어서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고이고이 편해서 진짜 나는 아직도 안 늦었으니까 난 뭘 해볼까를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부산에서 포항까지 이렇게 내 이야기를 안 듣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날라온 이유는 뭐냐면 나의 이야기가 2시간 동안 1시간 반 동안 하겠지만 이 모든 얘기를 다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내가 얘기했던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단 하나라도 단 한 부분이라도 가슴에 와닿아서 그 이야기를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선물을 주고 가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꿈은 이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저는 그래서 어려운 사람 돕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 나는 꿈이 직업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 봐봐, 내가 의사가 꿈이다. 의사도 남 돕는 직업이잖아.
근데 내 꿈이 만약에 의사라면 내가 수능 점수 1점 때문에 서울대 의대를 못 갔어. 내가 1점 때문에 의사 시험에 떨어졌어. 그럼 내 꿈은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 그 한평생 내 꿈이 안 이루어진 불행한이라니까. 근데 내 꿈이 추상적이고 동사야. 그러면 어려운 사람 돕는 방법 굉장히 많아. 강연으로 도울 수도 있고, 만원짜리 한정 주면서 도와줄 수도 있고, 맞지? 집을 줘서 도와줄 수도 있고, 도서관을 지어줘서 도와줄 수도 있고, 넘어진 친구를 손을 잡아서 도와줄 수도 있고, 학교에 갔는데 힐차 타고 다니는 친구가 있다면 힐차를 끌어주는 방법으로 도와줄 수가 있어. 그런데 직업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직업이 탈락되는 순간 꿈이 없어지는 거야. 이거 꿈이 직업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 왜? 그 꿈을 이루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봐야 돼. 내 꿈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서 어떤 꿈을 꿔야 될까? 왜 근데 꿈이 명사가 되면 안 되고 동사가 돼야 되는지 알아? 나는 지금 움직여 안 움직여? 내가 명사가 되는 순간 언젠지 알아? 묘비에 들어갔을 때. 더 이상 안 움직일 때 나는 명사가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오늘도 움직이잖아. 그럼 나는 아직까지 살아있잖아. 살아있는 존재는 동사야. 살아있다면 꿈이 꿈틀꿈틀거려야 돼. 꿈틀꿈틀거리려면 직업이 되고 있으니까 꿈틀꿈틀거리지 않아. 왜? 내가 진짜 꿈꿨어. 의사가 되었다가 취자. 그런데 매 수많은 한자를 내가 쳐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힘들다. 아 이거 진짜 내 꿈이었나? 이런 생각 하나 많다니까. 뒤에 계신 선생님도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겠지만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라니까요. 맞죠? 진짜 내가 사회복지사인가 이 일이 맞죠? 사회복지가 내 꿈인 줄 알았는데 진짜 내 꿈일까? 그 뒤에 계신 선생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사회복지사가 아닌 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싶을까? 그 부분 중에서 사회복지사는 한 역할일 뿐이에요. 그 역할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면 진짜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 선생님이 진짜 너희들 사랑하는 게 느껴진 게 뭔지 알아? 내가 강연 오기 1시간 전에 전화 오셨어. 제가 강연 PPT를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이런 부분이 있던데 이 부분을 좀 더 아이들과 같이 나눠주면 좋지 않을까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수많은 강연을 하러 가보지만 내 강연 PPT를 열어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아니 내가 오기 10분 전에 PPT를 켜놓고 끝이야. 근데 선생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더라며 너희들에게 좀 더 좋은 강연을 들려주고 싶기 위해서 내 강연을 꼼꼼하게 봤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준비해주신 선생님한테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부자가 아니니까 내가 어떤 방법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 혹 친구들 집에 안 쓰는 펜들 있어? 내가 친구한테 물어봤어. 친구들한테 페이스북에 올렸어. 야 혹시 안 쓰는 펜이랑 볼펜 있으면 좀 달라고 나한테. 그랬더니 친구들이 우리 집으로 택배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 갖다 주는 걸 통해서 펜들을 보내주기 시작했어. 그래서 약 2,500자루의 연필과 볼펜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한 사람이 보내줄 때는 50자루잖아. 나는 2,500자루를 받았잖아. 50자루를 보내주는 놈이 좀 써가지고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해보면 좋겠잖아. 이 말을 그냥 보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밤 12시부터 새벽 4시, 5시까지 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다 써봤어요. 이 2,500자루를. 그랬더니 약 2,000자루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4개에서 5개씩 다 포장했어. 하나하나. 그래서 약 2,000개의 희망을 가지고 인도로 갔는데 인도 공항에 걸렸어요. 왜? 펜을 팔러 온 줄 알고. 아, 나 펜 팔러 온 거 아니다. 이게 뭐냐? 너희 나라 아이들이 가난한 애들이 많지 않냐? 너희 아이들 도와주러 왔다. 네가 이거 내 거 다 뺏어가면 나 너희 애들 못 돕는다. 그래도 뺏어갈 거야. 그럼 뺏어가라. 그랬더니 다 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인도에 가서 이렇게 빈민가 아이들에게 펜을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2,500자루라는 펜을 받았는데 500자루는 안 나오더라고. 그러면 거의 20%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볼펜은 안 좋다. 볼펜은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펜이 망가졌는지 안 망가졌는지 잉크가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모르잖아. 써봐야지 알잖아. 그래서 아 볼펜은 별로 안 좋다. 그러면 내가 직접 연필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 생각이 왜 들었냐면 내가 인도 가서 강연을 했단 말이야. 네가 왜 볼펜을 들고 왔는지 너무 궁금하다. 이야기를 해달라. 강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 강연을 들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 병주야 한번 이 책 읽어봐. 네가 했던 내용이랑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이 책을 읽어봤는데 이 사람은 잘 나가는 금융맨이었어. 그걸 때려치우고 지금은 전 세계에 도서관을 짓고 있어. 지금 현재 도서관을 몇천 개나 지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저귀 연필을 만들어서 이게 희망의 연필이었나? 연필을 아무튼 나눠주면서 도서관을 짓고 있는 분이야. 이 사람이 왜 연필을 나눠줬냐면 인도에 갔어요. 한 아이를 만났어. 국어를 있는 아이. 이 아이한테 물어봤어. 아이야 내가 굉장히 부자야. 내가 너한테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어. 너 뭐가 필요하니? 아이패드?
스포츠카? 좋은 집? 아마 우리들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야. 이 애는 뭐라 얘기했냐면요. 연필이요. 옆에 있던 어른들이 놀랬어. 야, 이 사람 엄청 부자라니까. 돈 굉장히 많다니까. 더 비싼 거 불러. 아니요. 연필이요. 이 아저씨가 물어봤어. 여기 있는 이 아저씨가. 왜 넌 연필이 갖고 싶니? 난 돈 많은데. 제가요, 국어를 할 때요, 저랑 키가 똑같은 아이가 가방을 메고 학교 가는 걸 봤어요. 나도 그 아이처럼 가방 메고 학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전 연필이 필요해요. 이 얘기 듣고 들었다 생각이, 그럼 나도 연필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미라클 펜슬이라는 단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연필을 만들어서 이제는 빈민가 갈 때 볼펜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캐리어예요. 제가 들고 갔던 캐리어. 한 몇천짜리 연필을 가지고 여행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선물해줘. 너는 귀하다. 너는 이쁘게 생겼어. 하면 펜 하나씩 줘. 그런데 펜을 주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아, 펜을 주면 책이 없으면 공부를 못할 텐데 펜만 준다고 얘들 도움이 될까?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펜만 있으면 아예 공부를 못하는데 도서관을 지어주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도 빈민가에 옥상이야. 안 쓰는 공간이 있더라고. 엄청 지저분했어. 이 공간을 치웠어, 깨끗하게. 그리고 이렇게 인도 인부를 시켜서 공사를 해서 이렇게 공간이 바뀌었어요. 봐봐. 도서관을 짓는데 돈이 많이 들까요, 작게 들까요? 많이 들 수도 있고 작게 들 수도 있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 내가 작가를 했지. 근데 친구들이 내 강연을 듣고 내 이야기가 더 듣고 싶어서 여기 근처에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그 도서관에 내 책 없을 거야. 내가 그만큼 아직 안 유명해서. 그 도서관에 갔어. 근데 안명조 책을 빌리려고 검색해봤어. 근데 그 도서관에 10만 권의 책이 있어. 근데 안명조를 검색해봤는데 안명조 책이 한 권도 없어. 그러면 그 도서관이 지금 오늘 나한테 필요한 도서관이야, 안 필요한 도서관이야? 안 필요한 도서관이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내가 947권 읽으면서 수많은 도서관, 수많은 서점, 수많은 곳에 가서 책을 빌리거나 책을 샀는데 내가 사고 싶은 책이 없을 때가 있었어. 그럼 나는 허탕치고 다 집으로 와야 돼. 아씨, 다른 도서관 가야 돼. 그러면서 들었던 아이디어가, 책이 10,000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이 단 한 권이 있더라도 내가 읽고 싶은 책, 내가 사고 싶은 책, 내가 사야 되는 책이 있는 게 좋은 서점이구나.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인도의 도서관을 만들자. 책을 단 한 권이라도 선물해주더라도 아이들이 읽고 싶은 책, 아이들이 필요한 책,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책을 사주자. 그래서 책을 몇십 권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인도에 가서 책을 샀어, 돌아다니면서. 왜? 인도 사람한테 책 좀 사달라면 뭐라 얘기하면 노 프라블럼. 문제 없대. 왜 빨리 안 사냐? 아, 천천히 해야 될 병조. 야, 빨리 책 사줘. 아, 괜찮아. 너는 너무 급해. 천천히 하자. 그래서 내가 인도 가서 얘기했어. 야, 내가 열받아서 책을 안 사주잖아? 그럼 너희 아이들은 책을 못 읽어. 그럼 내 손해냐, 네 손해야? 우리 손해지. 네 손해면 빨리 만들어. 너희 아이들이 하루라도 빨리 책을 읽고 꿈을 꾸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네가 빨리 노프로그램 하면 애들도 진짜 문제 없는 아이로 된다. 문제가 많은 아이로 된다.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공사 속도가 빨라졌어. 그래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고, 여전히 책이 많이 없어. 하지만 아이들이 한 권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책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는 빈민가에 꿈을 선물해주는 그런 청년으로 알려져서 여기저기 강연을 하고 있게 되었고, 최근에 보이는 사진이에요. 아까보다 책이 더 많아졌죠? 여기 뒤에 보이죠? 지금 2년 4개월째 매달 15만원씩 보내주면서 책을 살 수 있게.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이 직원이에요. 월급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월급을 주면서 도서관이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꿔. 내가 죽기 직전에 내 이름으로 내 도서관 하나 만들고 싶다. 근데 저는 20대 때 인도에 도서관 3개를 지었고, 부룬디에 학교 짓는 거 약간 도와줬고, 또 말레이시아 앙팡이라는 지역에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개를 알더라도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것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미라클 펜스라는 책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책을 많이 읽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꿈이 없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세상에 문제는 왜 이렇게 많을까? 세상에는 오늘 또 문제가 한 개가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 가는 와중에 또 문제가 한 개 더 생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아지는데 해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반대로 말하면
지금 취업이 안 된다고 대학이 가기 힘들다 하잖아요. 취업 안 하고 문제만 해결하면 하나의 직업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문제가 하루에 수십 개, 수백 개, 수만 개 생기는데 아무도 문제를 해결 안 하고 문제다만 얘기하는데 그 문제다만을 내가 그 해결하면 좋지 않을, 내가 하나의 직업을 선택해버리면 어떻게 돼? 나머지 99개의 직업은 다 없어져 버려. 맞지? 그러니까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친구는 내가 해주고 싶어 하는 그거야. 그러면 지금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잖아. 그것 중에서 한 가지라도 오늘 이루기 위해서 오늘 어떤 일을 했을까? 아, 오늘? 아니요. 아니 오늘 물어봤어 나는. 오늘. 근데 저 친구가 지금 저 순수하고 굉장히 꿈이 많잖아요. 나는 네가 지금 그 순수한 마음만 안 잃어버리면 네가 하고 싶었던 100가지를 다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말에 자지우지 당하지 말고 분명히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건 아니야 저렇게 해야지 후수 들 거란 말이야. 나도 어른이지만 네가 해주고 싶은 말을 다 쌩까버려. 그리고 네 내면의 말에만 네 내면의 말에만 집중해. 알겠지? 그래서 꼭 네가 하고 싶은 100가지 이상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어. 알겠죠? 아 서재를 가지고 싶다고? 집에 책 한 권도 없어? 아, 많아요. 그럼 서재를 가진 거야. 기준이 봐봐. 기준이 없잖아? 그러면 가진 것도 아니고 안 가진 것도 아니야. 알지? 그럼 정확하게 나는 1000권의 책을 가진 서재를 갖고 싶다. 꿈이 명확해지잖아? 그럼 지금부터 한 권씩만 사면 3년 뒤에 되면 1000권이라니까. 꿈은 명확해야지 이룰 수 있어. 알겠지? 둘을 뭉치려면 죽을 때까지 안 이루어져. 오케이? 팁을 줬으니까 나한테 10,000원 줘야 된다. 공학자 뭘 만들고 싶은데? 아무거나. 혹시 세월간이라는 영화 아세요? 선생님 보셨어요 혹시? 그 혹시 다음에 아이들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되면요 꼭 세월간이 한번 다 같이 와주세요. 세월간이 보면 네 꿈 이루는데 엄청 도움이 될 거야. 알지? 네 꿈 공학자 내는 네 꿈 되는데도 엄청 도움이 많이 될 거야. 봐봐. 사람들은 행복할까? 여기서 행복한 사람 행복해? 네. 왜? 근데요? 그러게요. 이게 정답이야 사실. 우리는 계속 왜라고 물어봐. 그러니까 행복을 생각해봐. 근데 맞아 이게 행복이었지. 근데 오늘은 이게 충족이 안 되잖아. 근데 오늘 불행한 사람이야. 맞지? 행복에 사실 이유가 없어. 근데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사람들은 과연 행복할까? 그래서 나는 카페에 앉아서 그런 생각했어. 12월 24일날 지금은 여자친구가 있지만 그때 여자친구가 없어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혼자서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 그래도 난 행복했었어. 그때는 여자친구가 없었더라도. 그럼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매일 행복한데 내 주변 사람들은 매일 행복할까? 아닌 것 같은 거야.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을 쏜댔잖아. 왜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을 쏜다고 얘기했냐면 베스킨의 아이스크림 몇 가지가 있을까? 엄청 많은데 표본적으로 몇 가지라고 이 광고를 해. 베스킨 라빈스 몇 개야? 31이라고 광고하잖아. 근데 왜 베스킨 라빈스니 31가지 아이스크림 만든 줄 알아? 맞아. 매일매일 누가 이겼어? 왜요? 한 달은 31일이지. 매일 다른 아이스크림을 매일 다르게 골라 먹는 재미를 얻기 위해서 베스킨 라빈스 31이라고 만들었어. 나는 카페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행복한데 많은 사람들이 안 행복해. 그러면 우리도 심지어 나보다 하찮은 아이스크림을 고를 때도 뭐 어떤 거 먹으면 맛있게 먹을까? 어떻게 먹으면 맛있는 거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스크림 골라 먹잖아. 아이스크림보다 더 소중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내가 오늘 어떤 거 하면 행복할까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한 달에 31가지를 한번 적어보자.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매일 한 가지를 하면서 베스킨 라빈스를 먹고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강연을 만들었고 약 5개월 동안 강연을 했어요. 이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저도 매일 31가지를 하면서 내가 뭘 하면 행복할까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버킷 프로젝트라는 책이 만들어질 수 있었어요. 버킷리스트란 말 들어봤어? 버킷리스트가 뭐냐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이야. 근데 버킷리스트라는 게 왜 만드는지 알아? 버킷이 뭔지 알아? 버켓. 바구니야. 왜 바구니를 죽기 전에 하고 싶을까? 옛날에 서양에서 사형수들에게 사형을 할 때 마지막 전날 얘기해. 마지막으로 선물을 줘줄게. 뭘 하고 싶니? 대부분 사람들이 뭘 얘기했냐면 친구들과 밥 먹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이 딸을 받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부모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 날 그걸 다 들어줬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형을 당할 때 어떻게 당했냐면 발 밑에 목을 매달아. 그리고 발 밑에 버켓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버켓을 차. 그럼 어떻게 될까? 대롱대롱 매달려. 그리고 사형을 당하겠지. 그래서 버킷리스트가 나온 거야.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 내가 버킷 프로젝트를 만든 이유가 그거야.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을 죽기 전날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내가 매일매일 그걸 하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을 이뤄나가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말한 것처럼 제 버킷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뭐냐? 세계여행이었어. 그래서 작년 10월 달부터 올해 3월 달까지 세계여행을 떠나려고 했으나 세계여행까지 다 못하고 동남아 5개국 돌고 돌아왔어요. 약 150일 동안. 제가 150일 동안 어떤 일들을 했는지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레톤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여행을 했어요. 레톤이 뭔지 알아요? 그리스 말이야. 그리스 말로 작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리스에 우리나라의 돈은 제일 작은 돈이 10원이지. 그리스에서 제일 작은 화폐 단위가 레톤이에요. 작다라는 거야. 왜 내가 레톤이라는 이름을 지었냐면 나의 재능, 나의 영향력, 대한민국에서 작고 보잘것 없지만 빈민가, 세계 못 사는 지역에 가면 나의 이 작은 재능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 혼자 가면 작은 도움이고 큰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많은 청년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면 많은 청년들과 힘을 합치다 보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레톤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저는 세계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명 보이죠? 이 두 사람이 집이 없대요. 그래서 이 집은 저희가 지어준 거예요. 이 아줌마는 남의 옷가게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해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얼마 벌까? 하루 종일 남의 옷가게에서 일을 해서 10원? 1.5달러 벌어요. 1.5달러면 얼마야? 얼마예요? 약 2,000원이에요. 하루에 2,000원 버는 사람이 집을 가지는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루에 2,000원 버는 사람이 내가 내일 나이키 옷 사야지라는 꿈을 꿀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꿈을 못 꿔. 그래서 이 아줌마가 집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캄보디아 시골 마을로 찾아가서 같이 갔던 청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일주일 동안 집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하나의 집을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얼마 들었냐면 약 200만 들었어요. 집을 짓기에는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집을 짓기에는 작은 돈이야? 작은 돈이야. 왜냐면 한국에서는 한 평에 200만 원에 그 정도면 그 한 명도 못 사. 1억이야. 근데 200만 원으로 한 모네의 집을 지어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는 말레이시아 앙팡이라는 곳이에요. 말레이시아 앙팡이라는 곳에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난민이 뭔지 알지? 자기 나라에 못 돌아가는 사람들이야. 자기 나라에 못 돌아가고 말레이시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니는 여기가 학교예요. 근데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이 부족하대서 저희가 그 마을에 찾아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후원금을 주면서 공사를 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다가 저희는 돈이 떨어져서 일단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게 누군가를 돕는 여행을 했었습니다. 이 보이시죠? 이 빨간 옷 입은 사람이 이사장님이에요. 이 학교 대빵. 옆에 있는 친구는 같이 일을 했던, 저희랑 같이 여행 갔던 친구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저는 레톤TV라는 유튜버를 내가 말했던 거 이 영상들 다 레톤TV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레톤TV를 만든 이유는 내가 유명해지고 싶어서가 아니야. 유튜브 수입이 들어오면 이 유튜브 수입을 통해서 세계여행을 계속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계속 이걸 알리면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해주겠구나. 그럼 그 후원금을 가지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나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이 생겨서 이런 이야기들이 파급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으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민가예요. 제가 갔던 비민가예요. 제가 150일 동안 세계여행 할 때 태국이라는 곳이에요. 태국의 비민가인데 아이에게 꿈을 그려봐라 했더니 아무것도 못 그려요. 그래서 같이 봉사하러 갔던 사람들이 하트를 그려주고 이것저것 그렸어요. 그런데 아이의 꿈이 뭐냐면 막 그냥 낙서야. 맞죠? 이 아이 꿈은 아직 꿈을 꿀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아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한 아이는 전혀 아무것도 못 그려요. 제가 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꿈이 없다면 저한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얀 도화지에 같이 꿈을 같이 그려나가고 싶어요. 너는 뭐 하고 싶니? 뭐 할 때 행복하니? 그래서 행복한 걸 하나하나씩 같이 그려나가고 싶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도 그거예요. 꿈이 많은 주황색 친구도 있지만 꿈이 없는 수많은 친구들에게 혹시 내 이야기를 듣고 조금 가슴이 꿈틀꿈틀거려서 내가 집에 돌아가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뭘 하면 좋을지를 적어보면 좋지 않을까. 그 적어본 그 결과로 내가 오늘 작게나마 오늘 하나라도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저는
강의하러 왔습니다. 저는 다시 세계여행을 나갈 거예요. 사실 올해 10월달에 나갈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길랑발에 걸렸기 때문에 세계여행을 못 나가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다시 연락이 되었고 다시 강연을 하러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아시죠?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할 얘기가 있으니까 포항에 왔고 할 얘기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듣든 안 듣든 난 지금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지금 안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그랬던 것처럼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 가슴에 남을 거예요. 그 얘기를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잘 간직해놨다가 꼭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하시면 좋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세계여행을 나갈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처럼 집이 없는 사람, 학교가 가고 싶지만 학교를 못 가는 사람, 그리고 길이 없어서 비가 오면 물이 잠기는 마을, 이런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요. 왜 빨리 부자가 되고 싶냐면 여기 왼쪽에 보이는 친구 있죠? 이거 옆에 있는 이거 여자친구예요. 여자친구 같이 세계여행을 떠났어요. 여기 있는 친구가 제가 집을 지어줬잖아요. 그리고 집을 지어주고 아저씨가 저랑 제가 이 마을에 갔을 때 담당자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 담당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자기 집을 갖고 싶은 사람 손을 들어주세요. 거기 있던 사람 다 손들었어. 빈민가 사람들이.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도 손을 들더라고. 근데 이 아이는 누구냐면요, 5남매예요. 5남매 중에서 셋째야. 근데 이 아이는 고아예요. 얘는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는지 잘 몰라. 근데 현재 엄마 아빠는 같이 안 살아요. 그래서 내가 집을 지어줬던 그 담당자가 고아원을 만들었어요. 그 고아원 집에서 사는 애들이야. 근데 사는 곳은 있으니까 집이 없는 애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집을 갖고 싶은 사람 하니까 손을 번쩍 들더라고. 그러면서 난 생각했어. 지금 어떻게 보면 고아원장 아저씨 아줌마가 자기는 엄마 아빠일 수도 있겠지만 이 아이에게는 완전 엄마 아빠는 아니구나. 그리고 이 아이는 자기 집이 갖고 싶구나. 그래서 이 아이랑 약속한 거예요. 내가 빨리 부자가 되고 내가 더 유명해져서 너희 5남매 집을 지어줄게. 그리고 너희 5남매 집을 지어주는 것 뿐만 아니라 너희 5남매가 결혼하게 된다면 내가 전부 다 집을 한 채씩 다 지어줄게. 왜? 너희들은 집을 못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한테 진짜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꼭 다시 돌아와서 집을 선물해줄게. 내가 왜 이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캄보디아 시골 마을에 있는 애니까 이 말을 한국에서 안 하고 다니면 아무도 몰라요. 안 지워줘도 돼. 그리고 누가 나한테 돌멩이를 던지고 욕을 하겠어.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당당하게 선포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꼭 지어줄 거고 여러분한테 했던 약속이 거짓말이 되지 않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독서는 절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혹시 한 달에 책을 10권 이상 읽는 사람? 10권 이상? 5권. 네. 오렌 버핏이라는 아저씨는 주식 부자야. 세계에서 3번째로 부자야. 근데 이 아저씨가 다른 사람들보다 평균 6배의 책을 많이 읽는데, 근데 그 6배는 누구냐면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들은 한 달에 책을 몇 권 읽냐면 약 6.6권인가 한 6권 정도 읽어. 그러면 오렌 버핏 아저씨는 한 달에 36권의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부자가 되는 거야. 알지?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남들보다 책을 진짜 많이 읽어야 돼. 그러니까 독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을 봐야 할 거라는 궁금증이 있을 거야. 너는 진짜 읽어야 될 책이 많을 거야, 맞지?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맞지? 근데 아까 친구는 집에 사서처럼 서재에 책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었잖아.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진짜 돈을 많이 벌어서 책을 많이 살 수 있는 능력이 되거나, 아니면 그런 책들이 있어. 작은 서재를 갖는 법, 나만의 서재 만들기, 이런 책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책들을 보면서 어떻게 내 서재를 꾸며나갈까, 작게라도. 그러면 너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뭔지를 하나씩 펜이랑 볼펜, 같은 말이지, 펜이랑 종이 같은 거 좀 줄 수 있을까요? 일단 펜이랑 그 종이 하나씩 줄 테니까. 나는 봐봐, 가난한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했지. 여러분들은 직업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요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적어봅시다. 그리고 그거에 맞게 책을 읽고 그거에 맞게 공부하면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데 엄청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내가 말했던 친구야, 꿈이 직업이 아니라니까.
지금 말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건지. 너는 그럼 꿈이 그거야. 나는 세상에 있는 다양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알지? 직업이 뭘 적어보지라고 되는 순간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그러면 직업으로 갖긴 다 힘들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경찰을 체험할 수는 있겠다 이거. 있잖아. 진짜 한평생 경찰 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 그냥 한번 어떤 건지 경험만 해보고 싶은 거잖아. 대부분의 직업들은. 그러다가 진짜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나중에 캐치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니까. 꿈이 많다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반대로 말하면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걸 수도 있어. 왜? 정확하게 못 집어내는 거니까. 적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적는 사람이 있어. 차이점이 뭔지 알아? 적을 수 있다면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야. 못 적는다는 거는 추상적이라는 거야. 절대 못 일러. 혹시 너희 아인슈타인 알아? 아인슈타인? 네. 아인슈타인이 무슨 말인지 알아?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또 다른 내일을 꿈꾸는 것은 정신병자 초기 증상이래.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일은 잘 되겠지. 내일은 내 꿈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하는 거는 정신병자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도 적을 수 있잖아. 그럼 뭐라도 무조건 이룰 수 있는 거야. 그럼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떤 활동을 할까를 시작하는 게 꿈에 한 발짝 걸어가는 거야. 그게 없으면 꿈을 못 걸어가. 자기 꿈을 꾸고 자기 꿈을 적은 거를 적을 수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 안 돼. 그런데 그 몇 퍼센트 중에서 이 자기 적었던 걸 있다 이가 안 버리고 지갑에 넣고 다녔던 사람들이 3%래. 근데 이 3%가 같이 수업을 들어도 97%보다 97%의 월급을 다 합친 것보다 이 3%가 10배를 더 벌더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고 그걸 버리지 말고 잘 간직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높아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야. 어디로도 가 일단. 앉아서 고민 좀 하지 말고. 두 번째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면 글로 가면 돼. 일단 어떤 아저씨가 신한테 기도했어. 뭐라 기도했냐면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일주일 지났어. 이 사람이 복권이 안 걸린 거야. 다시 기도했어. 복권이 걸리게 해달라고. 2주가 지나서 복권이 또 안 걸리는 거야. 3주째 기도하면서 로또를 로또가 끝났는데 안 걸린 거야. 신이 뭐랬는지 알아? 이 청년한테 야 최소한 복권이라도 사고 걸리게 해달라고. 복권도 안 사는 놈이 복권을 걸리게 해달라고 하냐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고 싶다면 어디로든 가세요. 그런데 그 꿈을 빨리 이루고 싶다? 그럼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찾고 그걸 향해서 걸어 나간다면 좀 더 빨리 여러분들이 꿈을 향해서 걸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책을 통해서 저를 봤어요. 아, 안병준이라는 사람은 누군가를 돕고 싶어 하구나. 안병준이라는 사람은 이런 꿈을 꾸고 싶어 하구나. 안병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고 싶어 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낮은 곳에서 피는 꽃 안병조였고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이사 셀럽이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너무 듣고 싶어 한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